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의 김원진 팀장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경리분을 포함한 직원분들께서 엑셀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엑셀을 잘 사용을 하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확성과 신속성 면에서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구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회사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카페에 있는 엑셀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은 계속 요구사항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께서 업무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니까 많은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격일제 근무자의 연락처 표시, 격일제 근무자의 자동 표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실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전직 직원이나 경비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전화 받느니라고 자다가 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미안하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엑셀로 직원 연락처를 다 작성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조 근무자, 오늘이 A조 근무자가 근무하는 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A조 근무자에 해당하는 바탕 셀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기전직과 경비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표시가 됩니다. 오늘 4월 4일인데요. 만약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B조 근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셀 바탕셀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엔터 치자마자 바로 B조 근무자에 해당하는 기전직과 경비원들이 주황색 바탕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의 문제를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일제 근무자 자동 표시 기능이고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엑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는 숫자로 변환이 되어서 계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00년 1월 1일은 엑셀에서는 이 날짜를 숫자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900년 1월 2일은 숫자 2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2021년 4월 5일은 44,232라는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2021년 2월 6일은 44,233이라는 숫자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엑셀이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 개념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엑셀에서 상대 번지와 절대 번지를 알아야 수준 높은 수식을 구현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한 많은 그런 유용한 편리한 기능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엑셀에 어떤 기능을 쓸 것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이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술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엑셀의 특정 셀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데이터, 요거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컴퓨터는 깡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찾아주질 않습니다. 특히 검색을 할 때 한 글자로만 뭐 띄어쓰기 한 칸, 점 하나 이것만 틀려도 정확하게 검색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컴퓨터가. 엑셀도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컴퓨터에도 구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입력하는 사람이 착각하고 잘못 입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버리는 기능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에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구현을 해봤습니다.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께서 셀을 관리를 하실 때, 편집을 하실 때 셀의 색상, 글자 색상, 글자 크기, 바탕 색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테두리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특정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내가 이미 지정해 놓은 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엑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엑셀 함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today, 두 번째 if, 세 번째 mode 함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today 함수는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해주는 거고요. 함수 안에 사용되는 인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함수 if 함수인데요. 엑셀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if 함수 안에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수는 조건, 이러한 조건이 맞냐 해당되느냐 라고 물어보고요. 이 조건에 해당되면은 참일 때는 두 번째 인수가 실행이 되고 거짓일 때는 세 번째 인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첫 번째는 조건식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참일 때 실행하는 수식, 거짓일 때는 세 번째 인수에 있는 거짓일 때 실행하는 수식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 함수인데요. 엑셀에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목과 그리고 뭐 나머지는 소수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모드 함수는 몫은 필요하지 않고요. 나머지가 얼마인지 정수로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 했을 때 이 모드 함수 첫 번째 나오는 인수는 숫자 10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누는 숫자는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3이 되겠죠. 그래서 10 나누기 3 하면은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3은 필요 없고 나머지 1 요것만 반환되는 결과값으로 나타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구현 기능 할 함수에서 엑셀에서 여러분들께서 잡아야 되는 개념과 어떤 엑셀 기능을 사용할 건지 또 어떤 엑셀 함수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today 함수가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F열과 H열 사이에 숨겨져 있는 G열이 있습니다. 이 G열에 들어가 있는 수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탕색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한번 볼게요. if 함수가 들어가 있죠. 요것이 조건에 해당되겠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는 두 번째 인수, 이걸 실행을 하고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세 번째 인수,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if 함수의 조건 A14라는 셀이 데이터 값이 격일 A조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A14라는 셀의 데이터 값이 격일 A조냐 물어본 거죠. 격일 A조가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럴 때에는 0이라는 데이터 값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이라는 값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식이 똑같이 A17이라는 데이터 값이 격일 A조냐 라고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격일 A조입니까? 아니죠. 격일 B조이죠. 여기 데이터 값의 결과를 보면은 false, 그렇지 않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일 때는 이 0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수식을 실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수식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17이라는 데이터 값이 격일 B조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격일 B조입니까? 네, 맞죠. 격일 B조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1이라는 데이터 값을 반환하고, 격일 B조가 아닐 때에는 2라는 데이터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지금 격일 B조니까 1이라는 데이터 값을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G열에 있는 수식은 어떤 걸 구현을 한 거냐면은, 읽은직은 2로 표시하게끔 만들고, 격일조는 0이라는 데이터 값을 표시하게 하고, 격일 B조는 1이라는 데이터 값을 표시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날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날짜를 숫자로 변환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콤마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콤마를 눌렀더니 44,290이라는 숫자로 변환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날짜는 44,290입니다. 이것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짝수이니까 0으로 표시가 됩니다. 내일은 44,291이 되겠죠. 홀수이니까 G2 값이 1로 표시가 되겠죠.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짜가 하루가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고 플러스 1을 하면은 여기가 G2가 1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 데이터 값이 여기랑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를 바탕색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0이죠. 얘랑 같죠. 같으니까 바탕색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얘도 0이죠. 얘랑 같으니까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하루가 지나가면 1이 되고, 이 1과 같아지는 거는 얘죠. B조가 되는 겁니다. B조의 바탕색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거고, 여기 경비원들도 1, 이거랑 같으니까 바탕색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인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설명하기 전에 상대번지와 절대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번지, 절대번지인데요. 상대번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이름이 이렇게 행으로 A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학생들의 과목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합계를 구하려면은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를 더해야겠죠. 수식을 쓸 때에는 반드시 능부터 시작을 하고요. B3의 셀을 위치시키고 더하기, 그리고 C3의 셀을 위치시키고 더하기, 그리고 D3의 셀을 위치시키고 엔터를 누르면 185라는 데이터 값이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각 세 과목, 학생별 세 과목의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우리는 사람은 금방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엑셀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은 수식이 들어가 있는 자기 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 위치의 데이터 값을 끌어다가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3셀에 이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3셀에서 B3이라는 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3셀에서는 B3이라는 셀을 인식을 할 때에는 나랑 같은 같은 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같은 행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B는 나로부터 하나, 둘, 셋, 왼쪽으로 세 번째에 있는 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행은 같고 열은 왼쪽으로 세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값이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C3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 있는 C3 인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 3셀에서는 C3을 인지를 할 때 나랑 같은 행이고 열은 왼쪽으로 하나, 두 번째에 있는 열이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값과 또 수학은 나랑 같은 행 그리고 열은 왼쪽으로 첫 번째 있는 데이터 값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 세 개의 데이터 값을 합쳐서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칸 내려와서 이순신의 합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인지를 할 때 더해야 되는 데이터 값의 위치를 인지할 때 나는 분명히 3이라고 썼는데 처음에 홍길동 계산할 때 3이라고 썼는데 얘가 나랑 같은 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사할 때 3이 아니라 나랑 같은 행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은 행은 내가 2, 4니까 나랑 같은 행은 4행이 되겠죠. 그래서 4행으로 복사가 된 겁니다. 얘는 5행, 6행, 7행 이렇게 해서 12행까지 복사가 된 겁니다. 이게 상대 번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B3, C3, D3이라고 했지만은 복사될 때는 B3, C3, D3이 아니라 B4, C4, D4로 인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3이라고 인지 안 하고 나랑 같은 행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여대장이 있는데요. 고용보험료를 구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그리고 급여액이 표시되어 있는 400만원에다가 셀을 위치시키고 곱하기 0.8%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0.8%인데 그리고 이순신에 있는 행도 마찬가지로 는 380만원에다가 셀을 위치시키고 곱하기 0.8% 이렇게 밑에까지 다 해야 되죠. 근데 번거로우니까 0.8이라는 데이터 값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셀표 바깥에다가 0.8이라고 표시를 하고 수식을 넣을 때 좀 달리 적용을 하는 겁니다. 는 C3에다가 셀을 위치시키고 곱하기 F2에다가 셀을 위치시킨 다음에 절대번지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수식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C3도 C4, C5, C6 이렇게 쭉쭉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번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F1에 있는 셀은 얘가 내려가면서 수식이 복사되어서 내려가면서 F1 값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면은 안 됩니다. 얘는 위치가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4 기능키를 눌러가지고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넣어줍니다. F열 변하지 말아라. 1행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넣어주는 겁니다. 엔터 치면 결과값은 똑같지만은 구현 방식은 다릅니다.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들어갔던 셀 수식이고요. 두 번째 봤더니 얘가 F1 똑같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C9, C10 이렇게 내려가지만은 F1은 절대 번지라는 명령어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달러 표시가 절대 번지를 의미하는 명령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 번지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몇 번째, 옆으로 몇 번째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절대 번지는 그 고유한 셀 주소 F1 값으로 간주가 되고 그리고 복사할 때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는 고용보험료 한 가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여기 위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복사할 때, 수식을 넣을 때 이 수식은 밑으로 복사하면 행위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겠죠. 이 국민연금의 가중치 데이터 값은 변하지 말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 수식이 복사될 때 같이 따라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위치가. 근데 얘를 수식을 넣으면은 이 수식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료도 이 하나의 수식을 넣고 이 박스 안에 있는 영역에서 복사를 했을 때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이 밑으로는 변하지 말아야겠지만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꼭 이 위치를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이제 수식이 복사될 때에는 이 열은 변해야 돼요. D열이 아니라 E열로 참조하도록 해야 돼요. 밑으로 수식이 복사될 때는 이 행에 대한 일행에 대한 위치는 고정이지만 열에 대한 위치는 D열이 아니라 E열이기 때문에 고정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행은 고정되어야 되겠지만 열은 D, E, F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열은 절대 번지가 아니라 상대 번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수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는 그리고 이 셀을 옆에 있는 홍길동의 급여액을 참고하도록 위치를 시켰습니다. 얘는 밑으로 복사될 때 이 3이라는 값이 변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번지를 하면 안 되겠고요. C라는 값은요. 열, C열은 이 E열과 F열로 복사할 때 얘가 같이 따라서 가겠죠. 그럼 얘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C열은 움직이지 말라고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C열은 절대 번지, 행은 상대 번지입니다. F4를 눌러주면 앞에 달러 표시가 표시되면서 절대 번지로 표시가 됩니다. 이 의미는 열 절대, 행도 절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F4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얘는 열은 상대, 행은 절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가중치 데이터값 4.5%를 셀의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얘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F4 눌렀을 때 얘는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열이 움직이지 말아야겠죠. C열을 고정을 시키고 행은 따라서 내려가도록 상대로 열은 절대, 행은 상대입니다. 곱하기 가중치 데이터 값. 가중치 데이터 값은 복사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때 따라가지 않도록 행은 절대, 열은 상대로 해줘야 합니다. F4 누르면은 달러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F4를 계속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행은 절대고요. 열은 상대. 달러 표시가 없죠. D는 달러 표시가 없어서 상대 번지이고요. 행은 달러 표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서 원하는 데이터 값을 얻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수식을 복사해주면 이렇게 각각 알아서 적용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강감찬의 건강보험료는 340만원을 곱하기 3.43%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앞에 있는 데이터는 열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열은 절대, 행은 따라서 내려가면서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3행은 상대로 해가지고 4, 5, 6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상대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가중시 데이터 값은 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할 때마다 이제 따라서 열이 변경될 수 있도록 열은 달러 표시를 붙이지 않아서 상대 번지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행은 일행 쭉 복사 내려가도 얘는 고정된 위치가 있도록 달러 표시를 붙여 넣어서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 번지와 절대 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조건부 서식에 적용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을 지우겠습니다. 지웠고요. 한번 지웠더니 바로 데이터 값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바탕 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셀 서식을 상대 번지와 절대 번지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이걸 할 때 먼저 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될 영역이 어디인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만큼의 영역에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하겠다. 규칙은 맨 밑에 있는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설정입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니은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떤 셀, 이 셀과 G2셀과 같은 G2셀에 있는 셀값과 같은 셀값이 있는 부분들의 이 셀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는 G2죠. G2는 위치가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 번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셀에서 이 셀을 참고할 때는 절대 번지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식은 이 셀에 적용되는 건데 동일한 내용으로 이 셀, 여기 있는 모든 셀들이 다 똑같이 수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번지와 상대 번지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얘를 인식할 때 행은 위로 2칸, 열은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상대 번지로 할 경우에. 근데 얘도 5번째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참조한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A4라는 셀에서 수식을 입력하지만 모든 셀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번지와 상대 번지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셀이 다 변하지 않는 이 셀의 위치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과 행을 다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 달러 표시를 써준 겁니다. 이 셀이 같냐? 뭐랑? 나랑 같은 행에 있는 이 G 값이랑 G4 값이랑 같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잘 보시면 얘는 같은 행에 있지만은 수식이 복사되면 얘도 같이 따라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는 열과 행이 다 절대 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확한 셀 지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열은 절대이지만 행은 따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눌러가지고 열은 절대, 행은 상대 이렇게 명령을 넣어줘야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이 정확하게 자기가 참조해야 될 데이터 값을 참조해서 조건부 서식을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적용할 거냐, 채우기로 해가지고 주황색으로 표시해라 하는 것입니다.
수식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B조 근무자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하루가 지나면은 A조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조, B조, A조, B조 하루하루 바뀔 때마다 내가 특별히 뭔가 입력하지 않아도 엑셀 아침에 와서 띄우면은 자동적으로 오늘 근무자가 누구인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아파트는 오늘 날짜가 4월 4일인데 어떤 아파트나 뭐 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A조가 근무자인 경우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B조 근무자가 오늘 근무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값을 오늘 근무자가 A조가 아니고 B조인 그런 관리사무소에서는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반대로 적용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날짜 값과 이 H1의 값을 더합니다. 아까는 짝수였지만 지금 홀수가 돼가지고 1이 되는 거고요. 홀수에 해당하는 B조가 바탕셀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단지에 맞게끔 조금씩 변경해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